자, 오늘 정리해 볼 것은 62조 복소수입니다. 학교 어때요? 네? 학교? 망했습니다. 물가가 비쌉니다. 물가는 왜 나오지? 시설 너는 네? 안에 아는 애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만수부 애들. 왜? 야, 그게 좋은 거야. 새 친구 만난다. 네? 새 친구 사귀면 되지. 애들이 정상이 없어서 그냥 사귀기 좀 싫어요. 시간 지나면 이제 정상인이 나와. 거기 너가 대신 새 친구를 사귈 때는 그 반에 공부 잘하는 애를 찾아. 항상 친구를 사귈 땐 공부 잘하는 애를 만나야 돼요. 뭐 저희가 공부 잘하는 한 2명밖에 없는 그 거예요. 두 명하고 친해지면 되는 거죠. 같이 공부하면 되잖아. 걔는 뭐 하고 있을 거 아니야? 쉬는 시간에 문제 풀고 있겠지. 점심시간에 뭐 하고 있겠냐? 영단어 배우겠지. 밥 먹고 뭐 하겠냐? 문제 풀겠지. 그런 애 아니면 공부 잘하는 애 아니야. 핸드폰 보고 내가 보고 있어. 아직은 눈치 게임 중이니까. 핸드폰 줘? 이제는 안 줘? 네? 이거 나는 가지 말라고 했어. 아니 저희 쌤은 좋은데 벌써 그 수행평가 덩치를 다 나갔어요. 인재가 원래 그 정도로 가지 않는데. 시집. 시즌? 네. 아이고 이제 꿈이 바뀌겠네 시인으로. 네? 시인 시우. 오야 좋다 시인 시우. 꿈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시인으로? 뭔데 꿈이? 저요 대략 의류 사업. 의류 사업 너 힘든 길 가네. 네, 지금 그 디자인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어쩔 수 없다 공부해야겠다. 네? 공부해야겠다. 거기 엄마 소리 하고 있네 이씨. 왜? 내가 막 시키진 않겠지만 그래도 있는 것까지는 해야지 당연히. 왜? 대답 안 하네? 네. 해야지 2등급까지. 네. 4등급 정도인데 9등급제로 따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한 60점만 50점만 넣으면 되는데 그 정도 해야지. 두 분은 뭐 잘 적응했어요? 초반에는 나대려고 하지 마시고요. 아 네. 그냥 조용히 있다 보면요 어느 순간 트리거가 돼서 그 반에 에이스가 되든가 어찌 됩니다. 일단 초반에 가장 중요한 건 깍치지 마시고 선생님들한테 뭐 너네가 그런 성격은 아니겠다. 선생님들한테 대들지 말고 그렇다고 선생님들과 똑똑 졸라 빨지 말고 그런 것도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분위기 맞춰서 본인 할 것만 천천히 잘 하시면 되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 또 끼리끼리 뭉쳐요. 내가 만약에 수학 문제 풀고 있는데 그 일주일 동안 풀고 있으면 갑자기 누군가 옵니다. 안녕 이러면서 그러면은 이제 같이 친해지면서 같이 공부하거나 뭐 그런 것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뭐 우연치 않은 계기로 앞뒤 자리에서 얘기하다가 갑자기 코드가 맞아가지고 뭐 친해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막 친구 없다고 막 모르는 사람밖에 없다고 막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차피 다 사라집니다. 나도 그랬어요. 근데 나는 오히려 그게 좋았어요. 이제 친구 모르는 애들만 있는 게. 네. 왜냐면 내가 친해진 애들이 많아지네. 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요. 그래서 이제 고2 때, 고3 때인가 고2 때인가 전 반에 모르는 애가 없어요. 다 섞이면서 친해지다 보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달았죠. 그게 좋은 게 아니구나. 그래서 대학생 때부터 좀 은둔 생활을 했죠. 다 귀찮아. 모든 게. 아무튼 좀 설렐 텐데 한 2주 지나면 중학교랑 다를 게 없구나. 공부나 해야겠다. 자, 그리고 하나 예고를 해야겠네요. 자, 우리가 그 3월 24일에 이제 모의고사를 봅니다. 오늘 첫 시험이죠. 네. 3월 모의고사를 보는데 다음 주부터 준비를 하면은 우리가 총 3번 정도를 준비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마다 준비를 하면. 너네 시험이 화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쌤이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제 3월 모의고사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은 쌤이 이제 금요일쯤에 너네한테 숙제로 배부를 할 거예요. 3월 모의고사 풀어와 이렇게. 그럼 그거를 100분 잡고
풀어오십니다. 양심껏. 그러니까 못 풀면은 못 푼 대로 냅두시고 일단. 그리고 만약에 욕심이 생기시면 100번 지나고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그리고 월요일에는 쌤이 이제 너네들한테 이제 좀 어려운 문제라든지 좀 전달해주고 싶은 문제라든지 그런 거 위주로 모든 문제를 다 할 시간은 안 돼요. 30개라서 문제가. 30개면은 7시 반에서 9시까지 했을 때 3분당 한 문제씩 해야 돼. 그럼 말이 안 되는 짓이거든. 네, 그래서 좀 어려운 거 위주로 해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네. 저희 그 중간 지역 네. 중간고사. 저희 그 주말 껴서 온대요. 근데 원래 너네 학교 그래요. 뭐 새삼스럽게 고등학교 되면 주말 끼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요? 네, 뭐 화수목금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예. 네, 월화수목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 변태같이 수목금 띠목 월 이렇게 보는 학교도 있고요. 다양하게 많습니다. 네, 그래서 학교 일정 체크 잘 해주시고 그리고 시험범위 나오면 쌤한테 바로 말씀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민지는 바로 준비했죠? 부교재? 아, 네, 그러면은 따로 너는 부교재를 따로 안 할 겁니다. 그 학교 교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마 사회 좀 늦게 나올 거예요, 이거. 한 4월, 3월 말 돼야지 아마 줄 거야, 그거. 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쌤이 지금 주는 과제들 그거 열심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동구는 학교에서 그거 피살노트인가 뭐 이런 거 줄 겁니다. 얘기 아직 없죠? 만약에 주면은 아니 준비 없다. 어차피 그거 나한테 있거든. 그거 나한테 있으니까 이제 그걸로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우는 아마 학교에서 네. 프린트를 줄 거야. 문제를 꽤 많이. 네. 이제 그거는 일단 너가 1차적으로 너가 풀 거고 내신 기간 들어가면 내가 한 문제 한 문제 같이 풀어줄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 프린트 나오면은 나한테 바로 주셔야 됩니다. 네. 거기다가 또 쓰고 주지 마. 네. 깨끗한 상태로 나한테 줘야 돼. 인재고 지금 여기 너밖에 없다잉. 깨끗한 상태로 줘야 돼. 네. 깨끗해야 돼. 네. 민지는 어차피 문제집이니까 상관없고 서연이는 어차피 그게 파일로 줘요. 학교에서. 그래서 그 파일 나한테 보내주면 됩니다. 그냥. 저희 개념서도 있대요. 뭔 삽소리예요? 개념서가 있다고요? 2권을 해요? 부기자랑 개념서도 있어요. 개념서 있어? 주셨어요. 있어 지금? 집에 있어요. 그 가방. 칸 갖고 와. 갑자기 개념서 처음 듣는다. 매년 달라 여기는. 변태야 여기. 책 한 6권을 돌려. 6년 주기고. 거의 아이 4제곱이야. 동거는 어차피 내가 파일 다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깨끗한 거 줘야 돼. 그거 못 구해 내가. 그거 구할 수가 없는 거야 그거. 깨끗해야 돼. 네. 깨끗해야 된다고. 네. 더러우면 거기 쓰이는 글씨 똑같이 얼굴에다가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제 이름 쓰겠습니다. 아 그래 이름을 써 괜찮아. 이름까지. 자, 이 정도 일단 학기 시작했으니까 잠깐 떨어봤고요. 시험 2달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 아마 4월 말부터 시작될 겁니다. 4월 20일 때쯤부터 시작될 거예요. 빠른 학교는. 늦는 학교는 5월 첫 주까지 갑니다. 어린이날 끼는 학교도 있고요. 문일이 조금 늦은 편이긴 한데 27일. 4, 27, 오 이번에 좀 빠르네요. 진짜 매년 달라가지고 일단 늘 확인을 해야 돼 이렇게. 어차피 시험 날짜는 쌤이 다 너네 학교 홈페이지 가서 내가 알아서 조사하니까 그냥 시험 범위만 좀 정확히 알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예상되는 거는 웬만하면 다 2차 함수까지일 거예요. 웬만하면은. 가끔 어디 한 학교가 이제 3, 4차 방정식까지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 모 학교라고. 아이. 이제. 영어 잘하시네요? 네. 인재가 좀 시험 범위가 많은 편입니다. 동문은 걱정하지 마세요. 2차 함수까지입니다. 치면 너네도 자꾸 매년 달라요. 근데 웬만하면 2차 함수까지일 겁니다. 여기도 웬만하면 2차 함수까지고 일단 작년 데이터 상으로는 2차 함수까지였어요. 이쪽도 다 2차 함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작년이 시험 준비가 편했는데 올해는 이게 학교가 왜 애들은 없는데 왜 내 학교야? 짜증나게. 야, 애들은 6명인데 학교는 4개야. 이런 씨. 빡세네. 저 유저스님 개편하는 것 같은데. 네? 유저스님만 편하잖아. 똥꼬.
어디에요? 홍보밖에 없던데? 부러워. 인증을 왜 안 왔지? 인적을 우리 학원 너밖에 없어. 그러니까요. 외로워요. 친구 빨리 사겨. 이미 상했어요. 빨리 데리고 와. 잘하는 애로. 잘하는 다른 학원 그럼. 다니고 있어요. 뺏어와. 미션이야 미션. 에? 잘하는 애로 데리고 와. 아니면 열심히 하는 애로 데리고 와. 열심히 안 하는데 잘하는 애 있거든요. 중학교에서만 잘했다네. 일단 데리고 와봐. 한번 상태 좀 보자. 뭐 안 되면 미연쌤만으로 던져버려도 되니까. 지금 다 끄는 애 있는데 나와서 데리고 와. 그러면 실상쌤이 조용하게 이제 훔쳐주시고. 네. 그 모르는 애들 많더라. 네, 친구 데리고 오면 그 시장님이 과목당 5만 원씩 드립니다. 친구 소개비. 전 준혁이 데려왔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한정이. 10,000원 주고 데려왔었는데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저 고이 민지 언니. 언니가 총 3명 데리고 와가지고 15만 원 받아갔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민지 리액션이 좋아가지고. 저희 학교 아니어도 되죠. 없어요. 꼬드기고 있는데 3월까지 안 가는데. 무섭다. 근데 너무 막 그런 거야. 부담은 갖지 마는데 노력은 해줘. 원래 학원 안 다니는 애들. 그러면은 또 이제 좀 1대1로 또 하다가 반 올려보내면 되죠. 아무튼 열심히 미션들 수행 중이시군요. 와서 5만원 반띵하자 했어요. 5만 원 하자고요? 야 바보냐? 네? 너가 5만 원 딱 받아갔잖아. 네. 그럼 거기서 너는 야 2만 원밖에 안 줬어 이러지. 반띵하자. 그래도 어느 정도 좀 큰 소득이 있어요, 오죠. 또 착하네. 아무튼 여기까지 일단 자소리 해봤고요. 자 오늘 복소수 저 정리를 좀 하고 일단 진행을 합시다. 생각보다 갈 길이 좀 우리가 바쁘긴 합니다. 자 복소수 이제 우리 했을 때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얘기했던 게 어떤 내용이었니? 이렇게 수체계 얘기하고 끝냈었죠. 네. 자, 수체계 다시 한번 가볍게 30초 정도는 너무 길고요. 3초 바라봅시다. 자, 잘 봤죠? 그러면은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우리 수체계 대빵 누구? 자, 복소수. 복소수는 두 개로 갈립니다. 뭐랑 뭐로? 네, 실수랑 허수로 갈립니다. 작은 거부터 합시다. 허수는 뭐 몇 개로 갈립니까? 두 개. 뭐랑 뭐로? 어우, 이 새끼들. 뭐야, 새끼 됐다고, 마음 다부지게 먹은 거야? 였으면 좋겠다. 자, 그럼 이제 실수는 뭐랑 뭐로 갈리니? 옳지. 자, 그 무리수는 가릴 게 없고. 자, 유리수 같은 경우는 뭐랑 뭐로 갈리니? 그렇죠. 정수랑 정수가 아닌 유리수. 즉, 분수 소수로 갈리죠. 자, 그럼 정수는 뭐로 갈리니? 그렇지, 잘했습니다. 뭡니까? 복수수 되게 좋아하시네요. 자, 그럼 얘기가 편하겠네요. 자, 그럼 허수부터 잠깐 복습을 다시 해봐야겠죠. 자, 허수는 일단 기본적으로 i라고 쓰고, 뭐의 약자였죠? Imaginary number. 뭐야, 솔직히 발음 왜 이렇게 좋아? 맨 앞에 숫자 i죠? 네. 그래도 여러분들은 imagine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는 거네요. 네. 되게 충격이었는데. 재작년까지만 해도 imagine이 뭐냐 했더니, 이러고 있었어요. 진짜 몰라? 했더니, 헤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다 포기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 i라고 쓰고, 그때 그 i는 뭐였죠? i는 루트 마이너스 1이었고 그 i를 제곱하면 몇이 나오는 거였고 마이너스 1이 나왔고 그래서 우리는 제곱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수를 새롭게 정의를 내렸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복소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식으로는 a 플러스 b이 꼴로 쓴다고 했었고요. 자 그때 a를 뭐라고 부르죠? 실수 부분 아닙니다.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a, b가 실수라는 말이 있을 때입니다. 쌤이 그냥 a 플러스 bi라고만 얘기했죠? 네. 그럼 a가 허수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목 박을게요. a, b는 실수예요. 그러면 a가 뭐가 되는 거예요? 실수부. 그때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잘 따져줘야 됩니다. 왜냐면 실제로 문일 요건과
중동여군가 해서 1번 문제로 등장하고 있었습니다. A 플러스 BI에서 실수 부분은 A다. 틀렸습니다. A, B가 실수란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오직 그런 문제 할 때 딱 특징이 두 개는 둘 중 하나인데 둘 중 하나인데 뭐지? 하는 거에 그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A 플러스 BI에서 A가 실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A, B의 범위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틀렸던 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런 문제가 나왔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자 그럼 A 플러스 BI에서 허수 부분은 뭐였죠? B였습니다. 절대 BI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었습니다. B라고 얘기해 주셨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얘기해 봤고요. 그 다음에 참고로 허수는 대소 관계가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야. I가 커, EI가 커 라고 하면은 비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건 비교가 됩니다. 2 플러스 I가 클까? 3 플러스 I가 클까? 네, 요거는 대소관계가 가능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대소관계를 할 때 기본적으로 하는 짓이 두 시를 빼는 거거든. 근데 두 시를 빼면 I가 어떻게 돼? 없어져 버리죠? 그러면 실수밖에 안 남기 때문에 대소비교가 가능해져요. 요런 거는 대소비교가 가능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허수는 대소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걸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 요건 따로 얘기할 거 없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켤레복소수. 켤레복소수는 쓸 때 무슨 부분만 바꾼다고 했게? 네, 허수 부분만 부호를 바꾼다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거 부호 바꾼다 이거 절대 아닙니다.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게 켤레복소수였고, 그리고 문자로는 이렇게 바를 이용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뭐 바 A 플러스 BI 아니면 A 플러스 BI 켤레 뭐 이런 식으로 그냥 편하게 마음대로 읽어주셔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연습을 우리가 했었는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1 플러스 2i의 켤레는 여기 허수 부분 바꿔서 쓰시고, 허수 부분 바꿔서 쓰시고, 여기도 허수 부분은 바꿔야 되니까 마이너스 5i라고 했는데 여기 허수 부분이 있어 없어? 네, 강박까지지만 없으면 안 바꾸면 되는 거야. 근데 너네들한테 추가적으로 얘기한 게 하나가 있었어요. 이거 뭐였죠? 이거는 일단 이거부터 합시다. 얘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거 맞습니까? 됩니다. 네, 아닙니다. 왜냐면 지금 마이너스가 바 밖에 있죠. 네, 그럼 이 바가 뭐냐면 괄호 역할을 해줍니다. 바 자체가. 근데 괄호를 쓰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 이렇게 되는 거라서 마이너스를 분배를 이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이렇게 된다는 거. 실제로 너네들이 쉬운 문제가 우리 시험 볼 때 맨 앞장 있죠? 맨 앞장은 기본적으로 연산도 물어보지만 개념을 물어보는 게 더 많아요. 개념 물어볼 때 복소수에서 특히 이런 거 이제 너네들이 많이 준비를 안 하고 헷갈려 하기 때문에 출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적으로 복소수는 일반적으로 Z라고 쓴다는 거. Z. 그리고 이제 켤레복소수로는 Z바라고 하고 읽을 땐 Z바라고 읽으면 된다. 네, 기본적인 거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복소수 4층 연산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우리 복소수 4층 연산 할 때는 기본적으로 덧셈 뺄셈 할 때는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되는 거였죠. 그리고 곱하기 할 때는 뭐예요? 그냥 분배해가지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나누기 할 때 우리가 조금 얘기가 많았었죠. 자, 이렇게 분모가 복소수 꼴일 때, 이때 우리가 무슨 화를 한다 했죠? 네, 실수화를 한다고 했죠. 너네가 뭐 유리화를 한다고 해가지고 시험 문제 틀리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잔소리는 들을 거예요. 왜냐면 학교 수업할 때 이제 그걸로 꼭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네, 유리화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 왜냐면 유리화라는 건 뭐냐면 무리수를 유리수로 바꾸는 작업. 이 유리화인 거고, 실수화는 허수를 실수로 바꾸는 작업이 이제 실수화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얘기할 때는 실수화라는 거고 대신 유리화랑 과정은 똑같죠. 여기까지 됐나?
네. 자, 근데 여기서 계속 이렇게 복습만 하면은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이 회찬이 너네들한테 무거운 암기 사항을 하나 알려드리려고 한다. 이거는 필기 잠깐 해두고 꼭 암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 공간에 잘 적어 주시고 아니면 포스트에다 붙여넣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쌤이 너네들한테 얘기를 이거 안 했나? 이거 쌤이 이제 고2, 고3한테는 많이 하는 건데 지금부터 너네들한테도 얘기할게요. 너네 가능하시면요 고3 때까지 쓸 수학 개념 노트 있죠. 학교용 말고 학원용. 네. 내가 알려주는 것만. 얇은 노트 하나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수첩 별로 안 좋아요. 필기 좀 많이 할 건데 그 수첩에다가 하면 좀 필기가 힘들어. 그래서 얇은 노트, 두꺼운 거 말고 두꺼운 거 아까워. 막 엄청 많이 쓰진 않거든. 그래서 쌤이 이제 필기할 때 이렇게 하고 필기 많이 하잖아. 그거를 걷다 다 옮겨 적는 거야. 다 옮겨 적어. 그럼 너네 지금까지 필기했던 거 옮겨 적으면 되는 거 아니야? 천천히 단어 하나씩 해가지고. 네. 그럼 그거를 옮겨 적고 뭐 하냐면요. 계속 읽어요. 뭐냐? 친숙해지는 과정인 거야. 그 쌤이 뭐 암기라고 필기해놨던 거 있잖아. 그럼 그것도 암기해보고. 그거를 고3 때까지 갖고 있잖아. 그럼 너네가 어쩔 수 없지만 수능 준비를 해야 되거든. 그럼 뭐 수학으로 수능 준비 안 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수학이 가장 편해. 수능 준비하기가. 그럼 그때 만약에 수능 준비를 해. 그러면 그 1학년 때부터 정리했던 거 있죠. 그거를 그대로 다시 보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쌤이 수능 수업을 할 때 결국 알려주는 건 뭐냐면 물론 이제 고3용으로 알려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거진 80~90%가 너네 1, 2학년 때 했던 내용들이에요. 그거를 이제 좀 더 깊이 본다든지 조금 더 살을 붙인다든지 그런 거가 대다 주기 때문에 너네가 기존에 필기했던 거를 보고 있었으면은 되게 쉽게 그걸 받아들일 수가 있게 돼요. 쉽게 다시 떠올릴 수가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은 가능하면이라는 말을 빼자. 그럼 강제적으로 얘기할게요. 얇은 다이소에서 한 1,000원짜리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하나 딱 구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문방구에서 사는 건지. 그래서 고2, 고3 애들은 항상 그걸 노트 들고 다니고 내가 요걸 쓴 순간 걔네들은 그 노트를 펴요. 거기다가 적어요. 그러면 이제 항상 수업할 때 내가 이제 고2, 고3 같은 경우는 10분 정도 그냥 개념 복습하는 시간을 줘. 야 개념 복습해. 야 너네가 필기했던 거 다 읽어. 그럼 걔네들 그거 펼치고 읽고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수학이 소홀해진대. 뭔 소리야? 소홀한 게 아니고 네, 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을 더. 자, 아무튼 뭘 필기할 거냐? 자, 공식을 좀 암기할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어떤 걸 암기할 거냐면은 자주 나오는 것들만 암기하는 거예요. 자, 1 플러스 i 제곱이라는 거를 우리가 암기를 해볼 겁니다. 자, 근데 너네가 이거는 쌤이 그리고 지금부터 보라색으로 필기하는 건 필기하지 마세요. 네, 쌤이 검은색으로만 쓰는 걸 필기해 주십니다. 자, 1 플러스 i 제곱. 너네가 계산 못할까요? 네, 전혀 아니죠. 계산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1 더하기 2i 더하기 i 제곱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완전 제곱식이니까. 그러면 i 제곱은 몇이야?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여기 1이랑 어떻게 될까? 없어져 버리겠죠? 네. 그럼 없어져 버리니까 결국 남는 게 뭐밖에 안 남았네? 2i밖에 안 남았죠. 근데 이게 너무 많이 나와요. 너무 자주 나와요. 복소수 계산할 때. 그래서 암기해버리자는 겁니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계산할 줄 알고. 자, 그럼 1 플러스 i 제곱은 2i였고 그럼 1 마이너스 i 제곱 바로 응용해보자. 뭐라고 나올까요? 그렇죠. 마이너스 2i가 등장을 하게 되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 즉 합차를 곱해봅시다. 자, 우리 합차할 때 원래 제곱 빼기 제곱이었지. 네. 근데 제곱 빼기 제곱을 할 때 이제 복소수에서는 1 빼기 i 제곱을 할 거다 보니까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어서 여기 부호가 뭐로 바뀌게 되죠? 네, 그래서 복소수에서 합차를 계산할 때는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생각하자고 했죠. 네. 그래서 얘 제곱하면 1이고 얘 제곱하면 1이잖아. 네. 그래서 2가 된다.
참고로 요거 제곱할 때 1이라고 얘기한 거는 허수 부근을 제곱한 거예요. i를 제곱한 게 아니고 허수 부근을 제곱한 겁니다. 그래서 2라고 바로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너무 자주 활용되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계산해 주시게 되면은 뭐가 나온다? 그렇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온다. 이제 이거를 암기를 해버리자 이겁니다. 근데 지금까지 계산 연습했기 때문에 그냥 초면인 상태에서 외우는 게 아니라 훨씬 더 쉽게 외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섯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1 플러스 i분의 1. 자, 요것도 이제 너네가 1, 2, 3, 4번을 바탕으로 한다면 자, 이 다섯 번째 것도 암산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가 이거 할 때 위아래로 뭘 곱하겠어요? 실수화를 하기 위해서 1-i를 위아래로 곱하기 했죠. 자, 그럼 요거랑 합차지. 예. 그럼 몇이 되겠네? 일단 분모는 2가 될 거야. 그리고 분자는 어차피 1이기 때문에 2분의 1 빼기 i가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i가 나오게 된다. 이렇게 바로 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또 응용해 볼까요? 1-i분의 1은 뭘까요? 2분의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7번까지 있어요. 7번까지. 아 미안 잘못 얘기했다. 8번까지. 그러니까 이거를 손가락 아프게 위아래 1-1-1 쓰지 말자고. 쓰지 말자는 취지예요. 이 복소수가 생각보다 계산을 많이 하고 싶으면 많이 할 수 있는 곳이에요. 식을 길게 쓰고 싶으면 길게 쓸 수 있는 곳이야. 한 땀 한 땀 다 쓰면. 근데 선생님 학기 초부터 방학 초부터 얘기했죠. 그렇게 성실하게 식 쓰면 성실하게 쥐어댄다고 했죠. 왜냐?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너네들이 일단은 뭐 당연히 문제 잘 푸는 거 제일 중요해요. 당연히 문제 푸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그거만큼 정말로 중요한 게 뭐냐면 너네가 시간을 벌어야 돼요. 아직 경험 못해서 아는데 이제 쌤이 이제 한 내신 2주 정도 나오면 너네들 실전 훈련 할 거거든요. 실제로 5MR 카드 주고 서술형 딱 주고 이제 너네한테 실전 연습을 시킬 겁니다. 시간 생각보다 졸라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너네가 시간을 활용해야 되는지까지도 다 전략을 짜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걸 위한 준비들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커요 이게 생각보다. 자, 그리고 7번째. 자, 1-i분의 1 플러스 i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이것도 암산으로 계산이 가능해집니다. 자, 위아래로 1 플러스 i를 곱하겠죠? 자, 그럼 우리는 분모만 신경 씁니다. 먼저 분모만 신경 써요. 그 분모 몇이네? 2인 거 확인되죠. 자, 그럼 2분의가 일단 등장할 거고요. 자, 분자는 1 플러스 i의 제곱이 되겠죠? 1 플러스 i 제곱 뭐였죠? 2i가 되겠죠? 네, 그래서 2분의 2i가 됩니다. 그럼 2가 약분되겠네? 그래서 i가 결론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얘도 어마무시하게 자주 나옵니다. 엄청나게 자주 나와요. 그럼 왜 8번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이제 부호만 바꿔서 쓸 거니까. 그럼 얘는 결과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필수적으로 너네가 계산할 때 암기해 주시면요, 너네 손가락이 굉장히 편해질 겁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거 말고도 이제 미친 듯이 쏟아져 나옵니다. 복소수는. 그래서 요게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 꼭 암기해 주십시오.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연산까지 알아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요 얘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얘기를 할게요. 자, 이렇게 너네가 이런 문제 나왔을 때 있지. 그러니까 쌤이 너네들한테 요구하는 게 이거야. 너네 이거 1-4 이렇게 다 쓰고 이렇게 다 쓰고 하면 너무 힘들단 말이야. 손가락 아프단 말이야. 그러니까 적어도 뭐냐면 이렇게 하자는 거야. 적어도 최소 1 플러스 3i라고 돼 있고 실수할 거지. 쓰지 말고 분모 암산하라는 거야. 분모 암산하면 몇이야? 실수했어. 바로 10이라고 쓸 거 아니야. 그럼 10분의 하고 요것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때? 절반이 줄어드는 거야 계산이. 그러니까 많이 줄어든다고 시간이. 생각보다 크다고. 그래서 앞으로 너네 실수할 때 이렇게 쓰지 마.
쓰지 말고 분모는 암산해놓고 분자만 이렇게 쓰라고. 그럼 절반 줄어든다고 시간이. 됐죠? 네. 참고로 이렇게 단항식 형태 순허수로 돼 있으면은 얘는 위아래로 i만 곱해주면 되겠죠? 왜냐면 i만 곱하면 i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 돼서 실수되는 거 확인되죠? 자, 그리고 뭐 덧셈과 곱셈에 대한 성질을 가지고 뭐 당장 이렇게 크게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연산할 때 중요한 건데 교환 법칙 자리 바꿔서 계산해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이렇게 둘이 돼 있던 거를 이렇게 둘이 더한 걸로 바꿔도 괜찮다고요. 제일 중요한 게 분배죠. 분배 이렇게 분배해서 쓴다. 그리고 다시 똑같은 게 보이면 묶어도 내는 걸 분배라고 한다. 근데 우리 묶는 거는 저번 단원에서 뭐라고 사실 배웠니? 네 글자로. 맞죠? 오, 인수분해로 배웠죠. 그리고 여기 안 돼 있죠? 예, 졸라 중요한 곳입니다. 별표 100개입니다. 별표 100개고 요거는 노트에 넘기세요. 나중에 노트에 넘기세요. 다 하셔야 됩니다. 복수선은요 일반적으로 2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많으면 3문제까지 나옵니다. 근데 아마 2문제일 가능성이 더 높아요. 왜냐면 함수가 제일 많이 나와요. 시험 문제에서 방정식하고 함수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복수선은 2문제가 나오는데 일반적으로 첫 번, 그러니까 딱 2개가 어떤 거냐면 쉬운 거 어려운 거 나와요. 그러니까 쉬운 건 연산하는 거 그런 게 나오고 어려운 거는 요거 이거는 나옵니다. 근데 이제 너네가 요거를 몰라 잘 못 써먹어 그래도 풀 수는 있어요. 근데 모르고 그걸 모르는 상태로 풀잖아. 식이 미친 듯이 길어집니다. 한 3줄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정말 뻔한 칩을 10줄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냥 무식하게 하다 보면. 그래서 이 성질을 너네가 알아서 얘는 쌤이랑 내신 대비할 때 정말 집중적으로 연습할 겁니다. 왜냐면 이걸 알면은 굉장히 풀이가 짧아져요. 굉장히 풀이가 짧아집니다. 요령을 피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위해선 그 전까지 이걸 반드시 다 이해와 암기까지 필요합니다. 이해와 암기까지 해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럼 이해하는 건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안 어려워요. 어려운 건 아닙니다. 빠예요. 뭐야? 혈례라고 또 혈례라는 거죠. 바꾸면 결국 그대로지. 그래서 Z1이 되는 거고. 그리고 Z1 더하기 Z1 바라고 돼 있죠. 아니면 Z1 곱하기 Z1 바라고 돼 있죠. 그거는 뭐래요? 결과가? 실수. 이해를 해보자고요. 너네 Z1은 복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복소수는 너네가 식으로 문자로 표현할 때는 A 플러스 BI라고 씁니다. A 플러스 BI 말로만 할 거야. 왜냐면 여기 다 표기돼 있어요. 표기 다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얘는 A 마이너스 BI겠죠. 참고로 이때 A, B는 실수입니다. 자, 그럼 그 둘을 더합니다. 뭐가 없어지네? BI가 없어지겠죠. 허수 부분이 없어지겠죠. 그럼 2A밖에 안 남지. 그럼 2A는 실수야, 허수야? 실수죠. 그래서 실수. 근데 걔는 뭐 양의 실수, 음의 실수 이런 말을 붙일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없다. 왜냐면은 2A지. 더하면 실제로 2A잖아. 근데 A가 실수잖아.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0인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그땐 그냥 실수인 거야. 자, 이 얘기를 왜 했냐? 자, 얘를 보면은 얘가 중요해. Z1이랑 Z1바를 곱했어. 그럼 A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를 곱한 거지. 합차지. 합차는 제곱 더하기 제곱이지. 둘 다 제곱이네? 그럼 I가 일단 없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니까. 그럼 일단 실수는 맞지? 근데 절대로 음수 나올 일이 있어 없어? 없지. 실수를 제곱한 거잖아, 각각을. 그러면 음수가 나올 일이 없고 양수가 일단 나오겠지. 아니면 0이 될 수도 있겠지. A, B가 둘 다 0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기 밑에 적혀 있는 거죠. 0 또는 양의 실수라고. 너네 다 필기 돼 있을 건데 안 돼 있으면 그냥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곱했을 때는 0 아니면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0 아니면 양의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 세 번째가 고난이도에서 특히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자, 이 파란색으로 볼게요. Z1이 무슨 수면? 자, 그럼 Z1이 실수래. 그럼 문자로 따지면 Z1은 A야. A야. 자, 근데 걔의 특징이 있어. 걔한테 켤레 복수를 씌워. 켤레를 씌워봐. 근데 켤레는 뭘 바꾸는 거야? 근데 Z를 A라고 했어. 허수가 있어야죠. 그럼 켤레 붙여봤자 뭐겠어? 평 A겠지. 예. 그래서 이게 성립해. 그러니까 쌤은 지금 반대로 얘기한 거야. Z1이 실수면 켤레 붙여도 똑같다야. 이거 실제로 쌤이 유형편인가? 뭐 어디서 할 때 막 되게 많이 설명했었어요. 네. 실수면 Z1하고 Z1 바가 서로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고난이도에서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게 쌤이 아까 말한 거예요. 이걸 알고 있잖아요. 이걸 문제 속에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너네가요, 이거를 문제를 풀 때 3줄, 많게는 4줄로 끝낼 수 있어요, 문제를. 근데 이거를 모른 채로 문제를 풀잖아요. 아니, 쓸 줄 모르는 채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럼 뻥한 지 10줄 넘게 나와요, 풀이가. 근데 웃긴 건 답이 안 나와요. 답을 못 내요. 너무 문자가 많아서요. 아니, 너무 식이 복잡해서요. 그러니까 꼭 얘는 고난이도 할 때 많이 쓰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중요하고, 자, 이번엔 또 이겁니다. 자, Z1이 순어수랍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Z1이 BI인 거죠, BI. 네. 그럼 거기에 바를 붙이면요, 마이너스 BI가 되겠죠. 아, 그러면은 둘이 같게 하려면은 한쪽에 뭘 곱해야겠어? 마이너스를 곱해야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조금 더 실전적으로 보여줄게요. 여기 화살표 좀 오른쪽에 해주시고요. Z1 더하기 Z1 바가 0이면 Z는 순어수 또는 0이다. 요거를 이제 실전 개념으로 다시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말인데 요게 좀 실전적으로 더 많이 보입니다. Z 더하기 Z바가 0이면 Z는 순어수 아니면 0입니다. 이해하는 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Z를 A 플러스 BI라고 나옵시다. 그럼 Z바는 A 마이너스 BI겠죠. 그 둘을 더하면 뭐가 나옵니까? 2A가 나오죠. 식으로 얘기합시다. 2A가 나오죠. 그럼 2A가 0이란 소리죠. 그럼 2A가 0이려면 A가 몇이어야 돼? 0이어야겠지. 그럼 A 플러스 BI에서 A가 0이면 뭐밖에 안 남네? BI밖에 안 남죠. 근데 BI가 순어수잖아, 일단 이름이. 그래서 순어수일 수도 있어. 근데 B가 실수기 때문에 걔가 0일 수도 있죠, B가. 그럼 B가 0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0이죠, 그냥. BI가 남는데 B가 0이야. 그럼 0일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순어수 아니면 0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지. 자, 설명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리고 5번째, 6번째는 그냥 가볍게 확인하시면 돼요. 이것도 은근 우리가 실전에서 많이 쓸 수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자, 바로 크게 지금 좌변은 다 크게 바로 돼 있는 거 확인됩니까? 예. 근데 우변 결국 보면은 따로따로 바가 돼 있죠. 이렇게 바꿔도 상관없답니다. 더 중요한 건 오른쪽을 왼쪽으로 바꾸는 겁니다. 빠 따로 돼 있죠. 네. 이걸 한꺼번에 묶어서 써도 상관없다. 같은 거다. 요거를 받아들이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너네가 실전 문제 풀 때는. 괜찮아요? 궁금하시면은 다음 페이지에 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깔끔하게 읽어보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건 이해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야, 그럼 물어볼까요? 이해한 거야? 바 크게 돼 있고 바 따로따로 해도 괜찮다야? 이거 왜 나왔을까? 분모 0이면 안 돼서. 분모 0이면 안 돼서라고 딱 준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저런 것도 다 이해를 해야 돼. 절대로 너네가 수학 개념을 할 때는요, 쓰잘데기 없는 건 절대로 안 써요. 다 분명히 이유가 있어요. 문제에서 주는 거는. 그럼 공부를 할 때는 적어도 공부를 할 때는 왜 저걸 줬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되게 필요해요. 그러면 문제 풀 때 도움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고난이도 문제 풀 때. 고난이도는 정말 작은 조건 하나가 문제의 그 방향을 다 결정을 해요. 경험해보셔 아시죠? 그래서 됐고요. 자, 그때 쌤이 여기서 안 했던 유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71쪽으로 갈게요. 자, 71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는 i의 거듭 제곱부터 일단 얘기해 봅시다. 자, 거듭 제곱이라는 건 계속해서 i를 곱하는 거죠? 네. 자, 확인해 볼까요? i는 계속해서 곱하면 계속 새로운 수들이 나오나요? 아니죠? 네. 연습해 보자. i의 1제곱은 뭐예요? 네, 말장난이에요. i예요. i 한 번이잖아요. i 제곱은요? 마이너스 1이죠. i 세제곱은요? 마이너스 i죠. i 4제곱은요? 1이죠. i 5제곱은요? i죠. 너네 계속 나온 결과에다가 그 나온 결과에 계속 i를 곱해주면 돼. 그럼 뭐야? 4개씩 계속 반복이 되는 거지. 네, 그래서 i는 특이하게 이렇게 4개씩 반복된다라는 규칙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수학적인 용어로는 주기가 4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기가 4라는 건 뭐냐면 4개씩 똑같은 게 반복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뭐 어차피 주기라는 단어는 너네 시험 문제에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쌤이 참고적으로 쓰는 용어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때 막 계속 엄청나게 쓰면서 연습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우 목 아파. 네, 그거죠. 우리가 여기서 많이 하는 게 i의 올해가 2026년이죠. 그럼 이 유형에서 많이 물어보는 게 i의 2026제곱은 몇이랑 같을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i라는 이 자체는 몇 개씩 반복된다는 걸 아니까? 4개씩 반복된다는 걸 아니까 이 2026을 4로 나눠서 나머지를 찾아줍니다. 근데 4로 나눌 때 특징이 뭐죠? 뒤에 2개만 4로 나누면 되는 거였죠. 잘 기억하네요. 그럼 26을 4로 나눕시다. 나머지가 몇이죠? 2니까 걔는 결국 i 제곱하고 같은 겁니다. 그래서 i 제곱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겠죠. 그렇지? 이런 걸 많이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너네가 여기 잠깐 보면은 자 i 1제곱이랑 i 5제곱이 같잖아? 그럼 다음 i 5제곱이랑 같은 건 뭐겠어요? i 9제곱이 되겠죠. 왜? 4개씩 반복되는 거니까 계속 4를 더해주면 되는 거예요. 지수에다가. 그럼 i 9제곱, i 13제곱, i 17제곱 이렇게 갔겠지. 근데 그거를 쭉 나열을 하면 너무 많잖아. 그래서 그거를 식으로 하나로 표현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i 1제곱, 5제곱, 9제곱, 13제곱, 17제곱 걔네들의 특징이 뭐죠?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나눠요? 빨리 1, 5, 9 나눠봐. 1이지 나머지가 1이잖아. 그치? 그래서 너네가 i 1제곱, i 1제곱은 i 5제곱이랑 같고요, i 9제곱이랑 같고요, i 13제곱이랑 같고요, i 17제곱이랑 같고요, i 21제곱이랑 같고요. 이거를 쓰기가 너무 힘들잖아. 수학에서는 그걸 식으로 하나로 표현해버린다고. 근데 그 식으로 표현할 때는 그 숫자들의 공통인 특징을 가지고 식을 만들어요. 근데 그 공통인 특징이 뭐냐면 4로 나누면 나머지가 몇이라는 거야? 1이었다는 거잖아. 그럼 그걸 토대로 식을 만드는 거야. 근데 나누기라는 말을 썼네? 검산식으로 쓰겠다는 거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인 거. 식을 어떻게 표현하니? 몫을 K라고 하자. 그럼 4K. 좋아요. 4K 더하기 1이라고 원래는 쓰겠는데 그게 너네 실전에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4K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고 했어요. 왜냐면 일단 몇으로 나눴죠? 4로 나눴으니까 일단 4K라고 딱 쓰는 거예요 먼저. 근데 우리가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1이려면은
스타트가 누구죠? 가장 처음에 있는 애가 1이죠? 5 아니에요? 1부터죠? 그럼 4K라고 딱 썼지. 그럼 1이 되고 싶어. 그럼 4에다가 몇 빼면 1 되니? 3 빼면 1 되지. 네. 그래서 4K 빼기 3, 2라고 쉽게 식을 만들려고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쉽게 만드는 방법인 거예요, 그냥. 알겠지? 네. 그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이래. 그럼 일단 4로 나눴으니까 4K라고 일단 쓰는 거야. 네. 근데 나머지가 3이어야 돼. 그럼 첫 스타트가 3인 거지? 그러면은 그 뭐야 4에다가 몇 빼야지 3 되는 거야. 그래서 4K 빼기 1이라고 쓰면 되는 거야. 그게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식이야. 네. 실제로 너네가 4K 마이너스 1이라고 쓰고 1, 2, 3, 4, 5, 6, 7, 8, 9, 10을 K에다 대입해봐. 1 넣으면 3이잖아. 2 넣으면 7이지. 3 넣으면 11이지. 그 숫자들이 다 나오는 거야.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3인 수들이. 아시겠나? 네. 자, 그럼 하나 퀴즈. 5로 나눴어. 5로 나눴어. 나머지가 2래. C가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5K-3이라고 바로 나오면 되는 거야. 5로 나눴어. 그럼 5K라고 일단 쓰는 거야. 나머지가 3이래. 그럼 3 돼야 되는 거니까 5에서 2 빼면 되잖아. 그럼 5K 빼기 2 이러면 되는 거예요. 내 질문이 잘못됐구나. 아까. 딴 걸로 얘기했네. 아무튼 됐나? 자, 그럼 이제 내가 너무 말만 하니까 또 필기를 하나 해줘야겠죠. 자, 뭐가 있냐면 뭘 필기할 거냐면요. I는 몇 번 반복된다고 했죠? 4번. 4번 반복된다고 했어요. 자, 근데 이게 안타깝게도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 때는 4번 반복되는 애 말고 다른 친구도 많이 나옵니다. 순서 작은 거부터 얘기할 거예요. 스타트. 3개 반복되는 애가 있습니다. 3개 반복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4개 반복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6개가 반복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8개가 반복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개가 반복되는 애가 있고요. 그 다음에 24개가 반복되는 애가 있고요. 무한히 많이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너네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거는 4개입니다. 첫 번째. 자, 필기 들어갑니다. 자, 주기라고 할게요, 제목을. 첫 번째로 3번 반복되는 애입니다. 자, 너네 식만 적으시면 됩니다. 자, 3번 반복되는 애는요, 식이 2분의 잠시만요. 좀 만들게요. 됐다.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입니다. 만드는 거 알려줄 거예요. 나도 이거 맨날 까먹어가지고 그냥 머릿속에 그냥 만들어요, 다시. 2분의 마이너스 1 풀마 루트 3i입니다. 3번 반복되는 친구가. 자, 얘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은 일단 너네 이걸 먼저 알아야 돼. 똑같은 게 반복된다의 그 기준이 있잖아. i가 4번이었지. 근데 그게 왜냐면 i를 4제곱하면 몇이기 때문일까? 1이야. 즉 1은 내가 거기다가 뭔가를 다시 곱하게 되면 그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오잖아. 그래서 반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반복의 시작이 되는 숫자는 1이야. 근데 이 숫자가 얘를 세제곱하면 1이 나와. 얘를 세제곱하면 1이 나옵니다. 이거 쓰지 마세요. 근데 이거를 쌤이 뭐 그냥 알고 있는 게 아니고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3번 반복된다라는 것은 4번 반복된다는 것은 4제곱하면 1이 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럼 3번 반복된다는 건 뭐야? 세제곱해서 몇 되는 걸 찾는 거야? 1이 된다는 걸 찾는 거야. 그거 알아 우리가? 현재 모르잖아. 그래서 요거는 자 이제 따로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x라고 그걸 잡을게요. 그럼 이 x를 세제곱했을 때 1 되는 걸 찾고 싶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은 얘를 넘기면 다음과 같이 적히겠고 인수분해까지 가능해지겠죠.
자, 여기까지 따라왔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여기서 x는 1이라는 실수가 나오죠. 예, 근데 당연히 실수는 안 나오고요. 우리 허수다 볼 거거든요. 복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쪽에서 판별식 잠깐 써볼래요? 이거 1 빼기 4죠. 1 빼기 4 판별식 쓰면 b제곱만 4이시니까 1 빼기 4 하면은 마삼이지. 0보다 작네요? 여기서 무슨 근 나오는 거야? 허근 나오는 거죠. 근데 이 허근 할 때 인수분해 안 되지. 그럼 근해 공식 쓰면 되겠지. 그 근해 공식을 쓴 게 이 친구예요. 얘 실제로 근해 공식 써보세요. 얘 나옵니다. 근해 공식 써보시면 됩니다. 직접 해보라고 쌤이 안 적는 거야. 해봐. 뭐 이것만 하면 되잖아. 그리고 본인이 까먹었어. 그럼 만들어. 이렇게 만들면 돼. 근데 이게 너네가 만들어 보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일단 4번 반복은 아니 땡땡 할게. i니까 설명 바로 넘어갈게요. 6번 반복이랑 굉장히 식이 흡사해요. 얘가. 6번 반복이랑 식이 굉장히 흡사합니다. 뭐냐면 딱 부호 하나 차밖에 차이가 없어요. 부호 하나 차이 나요.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자, 일단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요. 6번 반복이니까 6제곱 했을 때 몇인 거야? 6제곱 했을 때 1인 거지. 그치? 근데 이제 6제곱은 1이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너무 많이 나와요, 근이. 그래가지고 조금 더 좀 세밀하게 좀 잡으려고 어떻게 할 거냐면은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습니다. 세제곱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아요. 그럼 어때요? 양변을 제곱하면은 6제곱은 1이 되겠죠? 네, 요걸 가지고 세밀하게 찾습니다. x 6제곱은 1을 풀면요. 이거랑 겹치는 게 나와요. 왜냐면 얘도 6제곱하, 얘도 양변 제곱하면 x 6제곱은 1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랑 겹치는 게 나와가지고 그걸 안 나오게 하려고 내 세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찾는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넘기게 되면은 딴거 같이 될 거고 인수분해해주면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친구에서 근해 공식을 쓴 게 얘입니다. 이 친구에서 근해 공식을 쓴 게 얘입니다. 근해 공식 쓰면 얘 나온다는 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미안하지만 다 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너네가 문제 풀 때 편해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6번 반복이랑 3번 반복이 있죠. 이거 너네 기말고사 할 때도 나와요. 그 기말고사 너네 시험 범위 중에서 그 여러 가지 방정식 할 때 있잖아. 쌤이 좀 그때 막 건너뛴 개념이 되게 많거든. 그때 어떤 개념이 있냐면 단원 제목이 이거야. x세제곱은요. x세제곱은 마이너스. 단원 자체 이름이 이거야. 근데 이걸 내가 그때 건너뛰었어. 왜냐면 복소수에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해야지 쉬운 건데 복소수에서 이걸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말 대비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기억하셔야. 자,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8번 반복입니다. 여덟 번 반복되는 건 조금 모양이 많아요. 그래서 큰 틀만 좀 잡아줄게요. 큰 틀만. 좀 다양한 게 많습니다. 만들려면은 뭐가 있냐면 루트 2분의 1 풀마 i 이런 것도 있고요. 1 풀마 i분의 루트 2도 있고요. 1 풀마 i분의 루트 2i도 있고요. 좀 많아요.
그러니까 요런 스타일 꼴이면은 이게 8번 반복인다. 이걸 눈치채는 게 좋습니다. 얘는 다 8제곱하면 1이 나옵니다. 지금 써놓은 것들. 그러니까 루트 2랑 1 플마 i 있죠. 요게 필수템인 거예요. 거기에 뭐 여기 루트 2 앞에 i가 붙든 뭐 이거 자리가 바뀌든 이런 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방정식을 푸는 건 아니고요. 8차 방정식을 풀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실제로 8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플러스로 할게. 자, 그럼 이걸 제곱해보자. 그럼 분모 제곱하면 뭐죠? 2죠? 자, 이렇게 바로 써먹는 거예요. 1 플러스 i 제곱이죠? 뭐 나오네? 2i죠. 그럼 2가 약분되니까 뭐가 나오네? i가 나오겠지. 자, 그럼 8제곱 만들고 싶어. 그리고 i가 등장했지. 얘 4제곱하면 1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양변을 4제곱을 또 해주는 거야. 이렇게. 그럼 우리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게 몇 제곱 되겠어요? 지수끼리 곱하니까 8제곱이 되겠죠? 네. 근데 i 4제곱이 몇이니? 그럼 얘 8제곱은 1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8개씩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까지 딱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크게 4가지를 너네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4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3번 반복되는 친구가 있고요. 4번 반복되는 친구가 있고 6번 반복되는 게 있고 8번 반복되는 게 있습니다. 저 식을 필기해 두시고 익숙해지시면 됩니다. 알아서 외워줘요. 아니면 3번하고 6번 있죠. 걔네들은 직접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그럼 훨씬 더 외우기가 쉬워요. 그리고 기말 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기말 때는 이거 내가 시간 주고 너네들한테 만들라고 할 거거든요. 근데 쌤이 말로는 아까 3번 반복, 4번 반복, 6번 반복, 8번 반복, 12번 반복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 그럼 12번 반복은 뭐냐면요. 이 식이랑 이 식이랑 곱한 거예요. 얘랑 곱한 거예요. 봐. 그러니까 이제 8번 이후부터는 너네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외우는 게 아니고. 3이랑 4랑 곱하면 12잖아. 그치? 그럼 봐봐. 자, 얘랑 이거랑 곱했어. 이렇게 됐어. 그럼 이거를 4제곱 해볼게. 4제곱 해볼게. 그 우리 지수 법칙이 하면은 요거 4제곱하고 요거 4제곱하지. 그럼 얘는 몇이 돼? 1 됐지. 근데 지금 이 친구는 몇 제곱 해야지 1이 되는 거야? 3. 3제곱 해야지 1이 되는 친구거든? 네. 그럼 이 4제곱을 하면 1이 되겠어 안 되겠어? 네. 안 되겠지 일단은. 그래서 이 식에 또 3제곱을 하는 거야. 그럼 어차피 1은 3제곱 해봤자 1이지. 그리고 요거는 지수 법칙에 의하면은 얘네 둘이 곱하잖아. 근데 너네 곱하기 할 때 4 곱하기 3이나 3 곱하기 4는 어때? 같으니까 이거를 3제곱, 4제곱으로 자리 체인지도 상관없어. 지수 법칙에 의해서 중학교 때 했던 겁니다 이건. 그러면 얘를 3제곱하면 몇이 되는 거야? 1이 됐지. 그럼 1 곱하기 1의 4제곱인 거지. 그럼 그건 몇이냐? 1이지. 그럼 4제곱도 했고 3제곱도 했지. 총 몇 제곱 되는 거야? 12제곱 해야지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12개 반복인 거야. 이 원리를 이용하여 12개 반복은 3번 반복하는 거랑 4번 반복하는 걸 곱하면은 그게 12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네. 그럼 너네는 24번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몇 번이랑 몇 번을 곱하면 되겠어요? 6이랑 4. 그렇죠. 6이랑 4. 즉, 이 친구랑 이 친구를 곱하면은 이게 24번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이씨, 미안하다. 이건 12번 반복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원래, 그냥 나온 게 다 알려줄게. 그냥,
그 곱할 때 있죠. 네. 곱할 때 4번하고 6번을 이렇게 곱하게 되잖아요. 그럼 그게 이제 반복되는 주기를 찾을 때는 엄밀하게 뭐냐면 둘의 최소 공배수 찾는 거야. 아까 3하고 4하고 곱했지. 네. 3하고 4의 최소 공배수 몇이야? 12. 그래서 12번 제곱하면은 1이 나오는 거고 4랑 6도 최소 공배수 몇이죠? 12죠. 4랑 6의 최소 공배수. 그래서 얘도 이걸 둘이 곱했을 때 12번을 곱하게 되면은 1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최소 공배수로 주기를 찾습니다. 궁금해요? 직접 해보시면 돼요. 이제 하는 거 알려드렸잖아요. 4제곱도 해보고 3제곱도 해보면 이제 되겠죠. 오케이? 네. 그럼 24번은 3하고 8을 곱하면 되는 거예요. 3하고 8은 최소 공배수가 24죠. 그래서 얘랑 얘를 곱한 식이 있다? 그럼 그거 24번 반복되는 거예요. 오케이? 네. 그럼 4랑 8이랑 곱하면은 이거는 몇 개 반복되는 걸 만든 거야? 최소 공배수 찾아야 되니까 8인 걸 찾는 거죠. 네. 오케이? 아 힘들어.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섞어서 그러니까 기본 베이스가 이거거든요. 자꾸 반복한 이유는 모의고사에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어요. 12번 실제로 나온 적이 있고 실제 내신에 수업된 적 많고 학교에서 좋아해 이런 스타일. 그래서 연습한 겁니다. 나중에 다 소개해 줄 거예요. 문제들은. 너무 열심히 개념만 했더니 시간이 벌써 40분이구나. 음수의 제곱근은 다음 시간 하는 걸로 하고 자, 한 10분 정도만 문제 풀고 마무리를 해봅시다. 자, 순서를 조금 바꿀게요. 19번 먼저 볼게요. 교육청 모의고사야. 이거 너네 수학 마지막 문제 30번 문제야. 꽤 어려운 문제거든. 근데 우리가 배웠던 게 총 집합된 거예요. 잘 봅시다. 자, 100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하라고 돼 있죠.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n의 개수를 구하랬습니다. 아, 미안 30번 아니구나. 30번은 비슷한 문제가 있어서 좀 헷갈렸습니다. 순간적으로. 자, 봅시다. 1-i 2n 제곱이라고 돼 있죠. 네. 자, 너네 2n이라는 게 뭐랑 뭐를 곱한 거야? 2랑 n을 곱한 거지. 자, 근데 저게 지수의 위치에 있지. 네. 그럼 우린 이 친구를 1 빼기 i의 제곱의 n제곱이라고 써도 괜찮을까 안 괜찮을까? 이게 실제 되게 많이 써요. 이 지수 법칙. 중2 때 했던. 그러니까 참고적으로 잘 알아두셔야겠고 이렇게 만든 의도 이해하시네? 네. 이거 뭐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i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 얘가 마이너스 2i의 n제곱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를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2n제곱 곱하기 i의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이렇게 쓴 이유가 우리 지수 법칙에 하면은 이거 다 이렇게 분배할 수 있죠. n제곱을. 그러니까 중학교 때 했던 지수 법칙이요. 고등학교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우변 때문이야. 우변이 2n제곱 i라고 돼 있잖아. 2n제곱이 뭐가 되겠어? 없어져 버리죠. 똑같잖아. 좌변 우변 2n제곱이 똑같이 있잖아. 없앨 수 있겠지. 또한 다시 n제곱 n제곱 똑같으니까 이걸 다시 마이너스 i n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지. 자, 여기까지 이해됐니? 네. 괜찮아? 이해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i의 n제곱이 i가 되고 싶어. 일단 기본적으로 i네. 그럼 n에다가 1 넣어. 이제 너네가 이제 찾는 거야. 1 넣으면 값에 달라. 알죠? 2 넣으면요. 2 넣으면 플러스 i 제곱이죠. 네. 애초에 얘가 i가 안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1이잖아요. n이 3이면 마이너스 i를 3번 곱하는 거지. 네.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마이너스 i. 그럼 마이너스 i 세제곱이죠. 네. 근데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잖아. 네. 그럼 플러스 i 나와 안 나와? 여러분 나와요. 저기요. 저기요. 세 번 곱했잖아요. 네. 이렇게잖아요. 아. 얘가 마이너스 i예요. 아. 네, 그러니까 i가 나와요, 여러분. 왜? i 나왔죠? 네. 그럼 언제 처음으로 같아지는 거예요, n이? 3일 때 같아지겠죠? 네. 근데 그 다음 찾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 i잖아. 주기가 몇이에요? 4잖아요. 4개씩 똑같은 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럼 3 다음은 7이야. 우와, 쌤 진짜요? 해봐. 해봐, 7제곱. 똑같이 나와요. 그럼 다음 뭐겠어? 11. 왜? 4개씩 반복된다며? 그럼 4씩 더하면 된다고 계속. 네. 됐죠, 여기까지? 네. 그러면 100 이하래. 다 쓸 거야, 끝까지? 3, 7, 15, 19, 23, 27 이렇게 살 거야? 아, 쌤 금방 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똥 진짜 이러다가 하나라도 잘못 센 순간 틀리죠? 네. 식으로 풀 거야. 자, 그럼 이거 특징은 뭐야? 주기가 4였죠? 네. 처음 시작이 3이죠? 10이죠? 11이죠? 공통인 특징 뭐예요? 4씩 늘어나는 거 말고 나누기로 얘기하죠. 4로 나누면 나머지가 3인 애들이죠. 그걸로 풀 거야. 그게 개수 셀 때 편하단 말이야. 그럼 얘를 결국 식으로 만들면 뭐인 거야? 4로 나눴으니까 4K? 3 돼야 되니까 처음에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이거 왜 했냐? 이거 왜 편한 거냐? 우리 n이 몇 이어야 돼? 100 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k에다가 1 넣으면 얘지. 2 넣으면 얘지. 3 넣으면 얘지. k 최대 몇 가지 넣을 수 있을까? 25. 꼭 기억해라. 4 곱하기 25는 100이다. 자주 나온다. 25 넣으면 100 빼기 1이니까 99잖아. 그 다음은 100 넘어가잖아. 그럼 k에 25까지 넣을 수 있는 거지. 이게 25개 나온다는 소리인 거야. 됐어요? 이래서 편하다고요. 괜히 알려주는 게 아니라고. 너네 개수 셀 때 편하라고 알려주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k 최대 몇 넣을 수 있으니까 25까지 넣을 수 있으니까 따라서 몇 개다? 25개다. 이렇게 풀어줄게. 간결하잖아. 봐봐. 너는 이런 거 모르고 풀잖아? 1부터 넣어야 돼. 안 풀고 말겠지 너네는.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복소수에선 알면 알수록 풀이가 줄어. 근데 그 아는 게 무궁무진한 게 아니라 쌤이 말해주는 것만 알면 돼. 아, 잘한다고. 이상한 거 됐다고. 알지? 이상한 거 되게 많아. 나중에 뭐 사인 코사인 이용하기도 해요. 걱정 마세요. 안 써요. 진짜 세상 제일 쓸데없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예입니다. 네. 이거 문일에 나왔다고. 자, 10초 볼게요. 옛날에 문일이라고 해서 한번 나왔습니다. 오래됐어요. 한 6년, 7년 됐습니다. 자, 문제 보면은 자, 0이 아닌 두 복소수 알파, 베타에 대해서 0이 아니래요. 일단 괜히 준 게 아닐 겁니다. 알파, 알파바가 베타, 베타바랑 같고 4랑 같답니다. 오랜만에 한 애야. 이거 무슨 식이라고 그러냐? 맞아요? 연립방정식이라고 그러죠. 연립방정식. 이거 연립방정식이야? 네. 야, 이런 것도 연립방정식이야. 네. 언제 설명했겠어? 연립방정식 할 때 설명했겠지. 연립방정식이야 이거. 그럼 그때는 너네가 이렇게 식 하나 만들어주면 돼. 가볍게. 그럼 알파 알파바가 4고 베타 베타바가 4인 거야. 근데 문제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뭐래? i래. 그랬을 때 알파 베타 값을 구하라고 돼 있죠? 아, 그러면 우리가 요 식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풀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알파랑 베타랑 더한 걸 줬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이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주어진 게 지금 이거지 현재. 그래서 이 식을 이용하기 위해서 얘를 알파는으로 정리해보고 베타는으로 정리를 해볼게. 이렇게. 그럼 이렇게 정리한 이유가 뭐냐면 이 두 개를 여기다가 뭐 할 수 있겠어? 대입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대입하게 되면은 알파바분의 4 더하기 베타바분의 4가 i가 되겠지? 그럼 우리가 요식을 끌고 왔으니까 여기서 좀 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통분으로 계산을 할 수 있죠? 이모티콘 그려가지고. 그러면 알파바 베타바분의 4로 묶고 알파바 더하기 베타바가 i인 거 이해할 수 있겠니? 너무 빨랐나? 괜찮니? 진짜죠? 잘 보세요. 빠 더하기 빠져. 이 친구를 혈내복소수 성질 이용하면은 같이 묶어서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모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묶으면 너네 삶의 질이 올라가. 알파 플러스 베타가 i라며.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 바는 뭘까? 마이너스 i가 되는 거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i가 되니까 뭐야? i 약분할 수 있겠네. 이해됐니? 그럼 양변에 알파 베타 바를 곱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4는 알파 베타 바가 되겠네. 이해됐니? 이게 혈내복소 성질은 너네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야. 얘한테 또 바 붙이면 어떻게 돼? 알파 베타 나올 거 아니야? 우리가 원하는 게 알파 베타잖아 지금. 그럼 얘한테 바 붙이면 알파 베타가 되겠지. 근데 얘한테 바를 붙였으면 좌변에도 바를 붙여야겠지. 근데 얘는 실수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지. 그러니까 결국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래서 답이 1번. 이렇게 풀리는 거지. 이게 전형적인 혈내복소수를 이용해서 푼 거예요. 혈내복소 성질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이를 위해서 혈내복소 성질을 완벽하게 다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문제에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트 같은 거에다 이쁘게 다 옮겨가지고 여러 번 보시라고. 계속 봐. 시험 보기 직전까지도 매일매일 봐. 보는 거 10분도 안 걸려. 5분도 안 걸려. 그냥 쭉 읽으라는 거잖아. 익숙해지라. 알겠죠? 그래서 오늘 빡세게 좀 처음에는 잡담했다가 좀 빡세게 진행을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아마 월요일이겠죠? 아 잘못 얘기했다. 월요일에는 모의고사 준비할 거고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에 복소수에 대해서 네,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음수의 제곱분 있지? 거기까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까지 한번 얘기하러 가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